네, 안녕하세요. 고시원 창업 전문 채널 고시원 킹입니다. 오늘은 고시원 인수 후에 몇 년간 운영이 가능한가요?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내가 고시원을 인수받고 과연 몇 년간 운영할 수 있지? 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정보가 없어서 촬영을 해 봤으니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이 부분이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부분은 갱신 요구와 묵시적 갱신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갱신 요구는 내가 고시원을 인수를 할 때 임대차 월세 계약서를 1년을 썼든 2년을 썼든 쉽게 얘기해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는 계약 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요구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하는데요. 주택의 경우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고 상가의 경우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라는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면 최대 10년까지 할 수 있지만 여기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다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하다 거절 사유 8가지가 있습니다. 이 8가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루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내야 되는 월세가 100만 원인데 총 3번 3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연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속해서 연체될 필요는 없고 총 합 금액이 석 달 월세에 해당하도록 되고 연체를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을 내가 만약에 건물주와 1년을 했는데 만약 1년 계약을 해서 장사하기로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체가 된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건물주는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세 번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전세한 경우. 그러니까 내가 전세로 임대해서 여기 들어갔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를 주는 경우죠. 이런 부분은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해당을 합니다. 다섯 번째,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여섯 번째,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끝으로 이제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있는데 이 부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다음 각 목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나다.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건물의 훼손, 노후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인데 이게 현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분쟁이나 또 소송을 해봐야 이 부분이 얼마나 노후가 됐고 얼마나 훼손이 됐는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건물을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염려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진 경우는 이 부분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일곱 번째였습니다. 여덟 번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복잡한 부분인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보면 쉽게 얘기해서 계약갱신 요구되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즉 이 5개월 동안에 임차인이 장사를 더 하겠다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임대인은 위 8가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
임대차 기간 10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연장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 기간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가 중요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나 증액의 경우에는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부분 중요한 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6년 또는 7년 정도에 대한 계약으로 진행을 합니다. 6년을 계약을 했다고 하면 갱신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왜? 최대에 대한 부분이 10년인데 내가 지금 최초 6년 동안 계약을 최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야 되는데 6년을 했으니까 다시 6년을 더하면 12년, 10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만약 5년 계약을 했다면 한 번 더 5년을 해서 10년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가능하고요. 4년 계약을 했다면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두 번 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1년에 대한 부분으로 계약을 했다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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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0년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상가 묵시적 갱신, 그러니까 법적 갱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동 갱신, 자동 연장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갱신과는 이제 다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의 존속 기간이 1년이다. 무슨 말이냐면 1년 계약을 했는데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다시 1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3년 계약을 했는데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3년이 되는 건데 그냥 묵시적으로 자동 법적 갱신이 됐다고 하면 그 다음 연도까지는 1년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6년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법적 갱신되는 건데 1년으로 그 다음 연도의 존속 기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내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묵시적으로 이제 만약에 3년 계약을 했는데 묵시적으로 연장이 되어서 1년이 존속기간 생겼지만 내가 이 부분에서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건물주에게 그 건물주는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내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그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그냥 계약 갱신돼서 2년, 3년을 계약했는데 다시 3년이 연장이 되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내가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되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을 보면 월 차임 5%왜 보증금도 5% 올라가나요? 인상이 되나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 보증금 인상은 건물주와 협의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 초과할 수 없지만 만약 1년 계약을 한다면 월 임대료 100만 원 빼기에서 1년 후에 105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후에 증액된 금액에서 다시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까지는 증감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경제 사정의 변동에 의해서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고 감액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운영 중에 만약에 건물주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부분도 봤는데요. 새로운 건물주가 기존 임대차 계약을 조건을 승계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 내가 계약을 했다면 변동은 상관이 없습니다. 좀 자세한 법령에 대한 부분을 더 보기 원하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검색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부분은 일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기존에 2020년, 지금 이제 22년인데 법이라는 건 계속 바뀌게 되어 있고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현재에 대한 부분을 보시는 거면 이제 인수를 하시는 건 가능하지만 전에 인수를 했거나 또 추후 몇 년 뒤에 인수해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바뀌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서 인수를 하는데 몇 년 계약을 몇 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고 복잡한 내용이지만 인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상가를 우리가 건물을 아예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를 얻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필요하실 때마다 조금 돌려서 체크해 보시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시원 창업 상담에 대한 부분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좀 부탁드리고 영상이 오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